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영국의 탑밴드 버글스는 이런 명곡을 남겼습니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하지만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진짜 주인공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라디오 스타일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대로 이뤄지는 세상, 그 길의 런웨이와 현스타, 그리고 이분이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디오, 미디어를 한 방에 접수하러 나온 멘토 김승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벤처경영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런웨이 처음 나오시잖아요. 예. 어떻게 오늘 그 런웨이를 접수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네네. 런웨이가 스타트업, 창업한 분들의 이슈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이 발전을 위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당찬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스타트업 하듯이 우리 프로를 통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스타일의 스타트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즈부동 모니터만 뚫어져라 응시하는 이 여자. 이름이 뭐니? 저는 에릭입니다. 쫑긋 귀를 세운 채 스피커 앞에도 1초도 떠나졌는데요. 대체 뭐라고 있는 걸까요? 다른 한쪽에선 또 다른 남자가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도통 말을 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핸드폰 삼매경. 혹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는 걸까요? 그런데 말도 없이 순식간에 남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가져야겠대. 왜 정신없어? 소란스러움을 뚫고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상관하세요. 과연 이 이상한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이분을 지금 만나봤는데요. 네네. 뭔가 약간 이상하다 못해 수상합니다. 예,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예, 벌써 2016년도면 작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이 17명이나 있고요. 꽤 많네요. 서로 대화를 또 안 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분야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자료를 보면 네. 금융이나 배달이나 의료 쪽 네. 이런 분야인데 금융하고 의료는 좀 관련성이 있어요. 예. 근데 배달 약간 그 애매모호한 분야,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또 20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좀 더 들어봐야지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는데 예.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장세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금융이나 의료, 배달 등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는 네. 로봇인가요? 그걸 챗봇이라고 부릅니다. 챗봇. 네. 챗봇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로봇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사람이 얘기했던 대화들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사람처럼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챗봇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챗봇 하면 채팅을 통한 로봇, 이게 인공지능인데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그 ARS 아시죠? 이게 초기 챗봇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ARS가. 예, ARS.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폰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시리라고 많이 해요. 시리 하면 딱 나오잖아요. 예. 시리, 그게 바로 챗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채팅만 해서 그렇죠. 이성 친구와 채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로봇이 나타난 거예요. 글을 쓰지도 않고 말로 하는. 대단합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2016년 7월에 설립돼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1년 사이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에 챗봇을 공급하고 카드사의 챗봇을 공급했었고요. 대형 병원에 챗봇을 개발하고 있고, 뭐 공공기관,
또는 이제 뭐 유통 쪽에 챗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쪽으로 또 이렇게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딘지 직접 가봐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챗봇을 만드는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찬 칼바람이 부는 겨울. 홀로 외로이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MC. 오늘 날씨는 어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열심히 말을 걸어도 휴대폰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제작진 MC를 불러봅니다. 지금 휴대폰이랑 대화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촬영을 가셔야죠. 나 지금 재밌는데 딱 지금 재밌을 타이밍인데 가야 되는 거죠? 네, 빨리 가시죠. 자, 가시죠. 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이곳.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설레이는 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숨이 막힐 듯한 적막함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데요. 개발자들이 모인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모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함을 깨는 의문의 목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안 하시고 지금 서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자친구 봇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보시오. 네네네.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하는 겁니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에릭입니다. 뭐야, 남자 이름인데 왜 이렇게 망설여서 대답해? 방금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럼 야, 너가 나 대신 이거 진행을 해주면 안 되냐? 나 힘든데? 이 업무는 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야, 그럼 너 여기서 누가 너를 제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당신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게 하는군요.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죠?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개발자로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예. 그동안 개발을 해오다가 작년에 뭐 알파고다, 딥러닝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에 있는 단어들과 장문 용어, 대화 내용들은 데이터화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대화 엔진이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냅니다. 저는 사실 개그맨이다 보니까 그냥 웃기면 그냥 그게 하나의 보람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냥 그거 하나로 설명을 하겠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아직 막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이게 진짜 잘 됐을 때 보람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이 결국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설명을 듣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MC.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참 쉬운데요. 스크립터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대화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면 끝!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또 여성 두 분께서 정말 IT, 이렇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어폰을 껴서 헤드폰을 껴서 전혀 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보! 모르잖아요. 멍충이! 모르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곳에 앉아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 하는 거는 전사 작업이라고 해서 전사 작업이요? 네, 목소리를 따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한번 일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한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보시고 컴퓨터 하는 게 맞는지 틀리면 옆에 또 써주시고. 그 정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잘해요. 믿겨만 주세요. 한 단어도 놓칠 수 없다. 소모지 같은 능력을 10분 발휘해 소리에 집중하는데요. 자, 이건 제 부엌이고요. 의사 복장까지 있죠. 그래서 정말 자,
자, 이건 부엌이고요. 자, 이건 제 부엌이고요라고 써서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오타를 잡아냈습니다. 맞죠? 그럼 인정. 예. 재미만을 연구하고 웃음을 찾아 나섰던 개그 인생 13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능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걸까요? 전 여기까지만 일을 하죠. 예. 월급 주시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요.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요. 그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현 MC와 장세영 대표. 대표님과 또 나란히 둘이 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 음식점이나 배달 식당에서 예. 자동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군요. 네, 가보시죠.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가 여느 음식점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메신저나 혹은 전화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이제 자동으로 상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요?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차 어디에 해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있어요? 이제 예약하시려고 식사하실 자리 있냐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어떤 메뉴 있는지도 한 번씩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몇 명까지 붙여서 앉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내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라면 발품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의 사나이 장세영 대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서 고객들이 어떤 대화를 원하고 상담을 원하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학습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고객과 친밀하게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각 팀마다 다양한 이슈들이 벌어지는데요. 저마다 해결책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의 마감 기간도 체크합니다. 더불어 회의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그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음성 합성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 거를 진행 중이고요. 예를 들면은 목소리도 처음에는 이제 딱딱하게 아나운서처럼 얘기하지만 여자친구라고 하면은 되게 상냥한 여자친구, 좀 약간 활달한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은 상업적으로도 되게 쉴 새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가는 리얼한 회의 현장. 그 속에 혼자가 된 MC. 저도 이렇게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데 뭔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 끼어 들어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대화 관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듯 대화로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마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함께 대표님의 어떤 회사와 함께 했는데, 네, 앞으로도 이 회사가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야, 진한다.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는 스타트업 기업을 또 만나봤는데요. 야, 정말 스타트업은 정말 멀고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름 같이 함께 하루를 또 보냈는데요. 저는 이만 퇴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날게요. 현 프로의 파파라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또 음성인식 이 기능이 엄청 똑똑합니다. 또 여자친구 봇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예. 사실 우리 또 여자친구 봇이라고 하면 그냥 대화로서 했지만, 남자인 저로서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대화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손도 한번 잡아보고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잡을 수 있다고요?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보통 여자분들은 듣는 거에 민감하고 남자분들은 보거나 만지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터치를 또 남자들은 중요하게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중에서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위한 남자친구 봇도 만들고 있고요. 남자분들을 위한 여자친구 봇에 영상을 심어서 하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별의 별 또 연구를 다 해보셨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굉장히 발전되는 분야도 맞고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 분야이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분야에 특화돼서 발전될 것인지, 그다음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여기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아이폰에 있는 쉬리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오픈한 지가 4년 정도 됐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뭐 뉴스를 알려준다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범용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특화해서, 예를 들면 그게 금융상담이 될 수도 있고 의료상담이 될 수 있고, 그 분야를 좁혀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한정된 분야에서 답변을 잘하게 만드는 게 현재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자친구부터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이제 사람처럼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유머나 이런 것처럼 약간 일종의 효과를 넣어서 빵빵 터트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정말 여자친구처럼 삐지면 대박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삐질 수도 있고 먼저 얘기를 걸어줄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여자친구가 아니라 상냥한 여자친구 아니면 발랄한 여자친구 모드를 설정해서 그런 설정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영화 허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래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자친구를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최근 다큐멘터리 보면 지상파에서 한 거 보면 일본에서 이미 결혼을 안 하고 여자 로봇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현재 벌써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게만 해서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또 악용해서 목소리를 했을 때 비밀번호를 보안을 해제한다고 해서 다른 또 악용 사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을 다 보고 와야 됩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그 팀원의 어떤 결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중에 팀원을 좀 꼽을 수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팀원의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대박을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는 이제 상하관계 이런 거를 가능하면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부르지 않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제 영어 이름을 별명을 만들어서 영어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 회사에서는 에릭이라고 부르고요. 에릭이요? 에릭입니다. 그리고 약간 신화 느낌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대표라고 부르라고 하지 말고 에릭님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인공지능계 에릭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IT 분야가 기술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별히 이 어떤 IT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개발자고요. 지금도 대표이사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불려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거기에서 우연히 빌 게이츠의 기사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초등학교 때 읽으면서 나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저런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도 그렇게 선택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대표님의 롤모델이 됐네요. 대표님의 롤모델은 누구신가요? 저의 롤모델은 그 손정희, 워런 버핏 이런 투자 전문가들이 제 롤모델. 투자 전문가들. 제가 벤처 투자업계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머지않아 이 직업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MC형 챗봇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나를 대체를 하면 안 되는데. MC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고요? MC형 챗봇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난 조만간 사라지겠는데요? YTN 사이언스의 송혜 선생님이 되는 게 제 나름 롤모델이었는데 어쨌든 그 스타트업의 새로운 롤모델을 꿈꾸고 계십니다. 장세영 대표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머니브레인의 장세영입니다. 저희는 금융, 의료,
콜센터 등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술 창업에 대해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 창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3번의 창업을 경험하였고 2번의 성공적인 엑시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가 4번째 창업이고요. 그런 말을 요즘에 흔히 연쇄 창업가라고 부릅니다. 계속 창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창업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계속 오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창업했을 때는 대학교에 졸업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 창업을 해서 사실 고생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야근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으러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돈이 없었고요. 혹시 누구라도 한 명 정도는 저녁 먹을 정도의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갔었는데 식당 앞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같이 갔던 직원들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였습니다. 월급도 약간 밀려있던 상태고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경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고생들을 젊었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젊었을 때부터 했었던 고생과 경험들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작은 성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이미지와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과 언어를 분석하는 기술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주로 사람의 말, 즉 언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사람처럼 어떻게 인공지능이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에 상담을 할 때도 그 교육용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고객이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라는 게 각 업무마다 사실 교육용 매뉴얼처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콜센터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 답변할 수 있게 구성하는 방식이 대화 관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교육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대로 답변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2번째는 딥러닝에 기반한 대화 답변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예 중에 퀴즈 대회에 나와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었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보다 퀴즈를 잘 맞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쪽에 질문을 학습시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답변을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아지면 100만 개, 1억 개, 10억 개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내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학습한 질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질문을 골라서 답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보다 훨씬 답변을 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답변을 골라주는 거를 딥러닝 기반의 퀘스천 앤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2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술, 질문 답변에 기반한 기술을 합쳐서 사람이 물어봤을 때 가장 적합한 답변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상담하는 의료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하는 법률 상담들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모든 직업들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런 기술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이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여러 가지 상담 업무 등을 분석해 보면 거기 어떻게 찾아가죠? 아니면 영업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저 방문 예약하고 싶은데요. 수리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100개의 업무 중에 3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상담하는 건수는 예를 들면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 많은 업무들을 다 챗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하는 질문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사람처럼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타이밍과 실행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인공지능으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창업했던 아이템은 자동차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라디오 좀 켜줄래? 아니면 내비게이션 좀 켜줄래? 뭐 볼륨 좀 높여줘?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자연어 처리 기술, 음성인식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들이 지금보다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음성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런 길게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성숙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7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국내에서 금융권 최초로 챗봇을 대형은행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만약에 챗봇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와 같은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하느냐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하자마자 대형은행과 계약을 했고 3개월 만에 챗봇을 공급했고요. 1개월 지나서 자체 서비스인 배달봇을 공급했고 그 이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카드사의 챗봇을 공급했고 정부 지원 사업이 당선이 돼서 5억의 지원을 받았고 또 투자가 유치돼서 20억의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K글로벌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5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중에 1등을 해서 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컨퍼런스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1년 만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실행력의 힘입니다. 말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저희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대기업,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자본도 많고 사람도 많고 고객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은 스타트업이 그런 골리앗 같은 대기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더 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한 실행력과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그러한 국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IT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술 창업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빨리 성장하고 있고 투자자와 고객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먼저 창업을 해본 선배로서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하라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 그것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과 실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상 깊었던 게 창업을 지금 4번째를 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제 창업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최소한 2번 이상의 창업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성공에 가까워진 걸 알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또 우리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 타이밍과 실행력. 네. 이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심지어 카카오니 많은 기업들이 이 AI에 뛰어들어서 AI 그 인력들에 대한 몸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실행력을 바탕한 특화 분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화 분야를 위한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서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기술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거, 약간 일종의 밥 같은 겁니다. 연료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특히나 데이터에 목말라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의 전략은 저희의 제휴사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금융이나 의료의 양질의 데이터를 제휴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공지능 학습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GPU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게 초기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되게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때만 잠시 컴퓨터를 빌려 쓰고 학습하지 않을 때는 바로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두 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껴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갖다 쓴다 그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안 쓸 때는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자, 근데요, 이게 사실 그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욱더 강한 생명력이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의 소개를 항상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고 저희는 대화 기술에 처음부터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대화 기술이라는 건 챗봇 기술 또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도 사실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말로 했을 때 음성을 인식하고 자연어를 처리하고 대화를 선택하고 되게 뭐 컨텍스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예. 그 중에서 그 말을 잘하는 거, 내용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거에 처음에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고 저기는 그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인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계속 그 응답 하고 있습니다. 챗봇이 개발될 때 네. 내용에 중점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네. 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네. 아까 30-40% 중점적인 네, 질문을 맞습니다. 해결하면 7-80%를 해결할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인력이나 비용이 저감되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 네. 고객사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같은 얼굴을 보거나 그러면 같은 표정 이런 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이 음성 자체도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목소리도 있지만 맞습니다. 고객한테 맞춰지는 목소리는 똑같더라도 목소리 톤이나 이 어감, 네, 차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면 그 빅데이터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개발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스피커에 대고 얘기하는 그게 예. 저희가 모든 제품을 다 샀거든요. 우리 모두 다 테스트해 왔습니다. 네네네. 처음에는 사실 여기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원들을 통해서 해봤는데 네. 직원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친절하고 왠지 나한테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소리의 감성적인 부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앞으로도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전망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음성인식 기술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거고요.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제 활용하는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기술 수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콜센터로 들어오기도 하고 음성인식 스피커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아마 여자친구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좀 사실은 작년에 창업하셔서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돈이었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예. 투자가 이제 최근에 잘 됐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인정을 받았는데 예. 사실 투자를 받기 전에는 저희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투자가 이제 그거를 신뢰하고 믿고 이게 잘 될 거라는 걸 믿고 버텨줬고 그래서 좋은 성과로 투자가 됐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투자를 받으셨는데 투자를 20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투자를 받았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받으러 가면 네. 인공지능 회사들 우리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회사의 예. 기술이 왜 훌륭하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 뭐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증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레퍼런스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고객사가 있었거든요. 고객사가 있었고 고객사들은 사실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을 넣지만 고객사들도 자기네 돈을 내고 이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을 비교해보고 그중에 제일 괜찮은 거를 사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이게 제일 괜찮았으니까 산 거겠죠. 그럼 여러 고객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책을 요청을 해서 투자자가 저희 고객사한테 가서 이 회사 여러 군데 중에 괜찮나요?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도 그래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인정을 받은 게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기업의 스테이지가 있을 때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예. 제품을나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예. 그게 팔리는 단계가 있고 매출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익을 내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있을 때마다 스테이지가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업종에서 어떤 스테이지, 최소한 매출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뭐가 보여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 기업이 투자자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 업종에서 1등을 하거나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해요. 예. 그게 정확히 어필을 했고 매출이 있든가 매출이 있을 것 같다든가 이걸 정확히 보여준 거죠. 네. 그게 아주 맥을 짚으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음성 인식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이게 다 거의 ARS 상담으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기계를 좀
네, 맞습니다. 불편해요. 맞습니다. 오히려 진짜 상담원이 좀 받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극복 방법은 혹시 있으신지? 전화가 와서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얘기라도 하지만 자동응답이 전화로 오면 바로 끊습니다. 스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팸 자동응답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계음을 싫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저변이 확대되면 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인 요소를 조금씩 넣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담을 해준다든지 유머를 받아준다든지 뭐 감성적으로 감동적인 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좀 넣으면은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오히려 답변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서 한번 얘기를 재밌게 해주거나 감동적인 말을 해주는 거에 훨씬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 해보면. 대표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듣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투자 유치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예. 결국은 사실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의 돈을 버는 방법, 과연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그래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시나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그 대화 기술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화량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담한 대화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돈을 과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월 그 서비스의 그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어느 정도 매월 이제 돈을 내고 그 정해진 사용량을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대화별로 이제 과금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상담 하나가 끝나는데 얼마씩 저희가 받는 겁니다. 지금도 건으로. 뭐 배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한 콜에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그걸 더 낮춰가지고 대신 과금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이번에는 그 잘못 빠지면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을 짚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시간. 이건 알고 가.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던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야. 달콤한 상상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 성큼 다가와 있지. 하지만 기술이 만들 미래 사회, 마냥 장밋빛일 거라 낙관할 순 없어. 오늘은 챗봇의 명암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줬던 애슐리 메디슨 사태를 이야기할까 해. 기혼자를 위한 온라인 데이트를 피방하는 은밀한 이 서비스는 어느 날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지. 이로 인해 약 5%의 여성 회원과 95%의 남성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어. 문제는 5%의 여성 회원조차 상당수가 사람이 아닌 챗봇이었다는 거야. 많은 수의 남성들은 상대가 챗봇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던 거지.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윤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은 대세야. 모바일 시대 최대 성장 동력이자 IT 공룡들의 각축전으로 주목받는 한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거지. 이제는 오래된 미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활용 기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 또 이게 또 미래의 어떤 핵심이 될 음성 인식 기술이 아직은요 또 넘어야 할 산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 멘토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원래 챗봇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눌 때도 사실은 내용뿐만 아니고 음성, 목소리 여기에 이제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 다음에 변조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안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식별화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런 내용 중에는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할 수도 있고 민감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비식별화라는 게 저희가 대화를 저장할 때 그중에 이름은 이제 빼고 주민등록번호 빼고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빼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야지 그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서 재사용되더라도 민감한 정보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비식별화 기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죠. 예.
아니 우리 저기 아무래도 투자 전문가시라 제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다르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을 상대로 있지만 농협 등 거기서 대량 유출이 일어나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그에 대한 피해 규모가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기업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걸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영 대표님에게 챗봇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챗봇이란 아바타? 아바타. 네. 저는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 걸 만드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저처럼 말할 수 있는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없어도 대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아바타.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없어도 네, 저랑 여기에서 똑같은. 누군가 진행을 하고 네. 할 수 있는. 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챗봇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 회사가 아니라 예. 글로벌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와 겨루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말을 제일 잘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답변을 기반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즉 AI를 기반으로 한 지금 챗봇 대화형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AI가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추구한 것도 맞아요. 챗봇.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분야를 금융이나 그 외 의료, 배달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여기서 이제 금융 전체가 아닌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화된 고객. 심지어는 지금 그 은행 그런 금융기관조차도 그 돈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그 퀄리티 높은 사람들 상대하는 집중 고객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VIP 센터 같은 걸 별도로 줘서 PB 센터를 별도로 두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챗봇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AI 분야에서 제대로 설계해서는 차별화되면서 특화된 그 분야를 집중해서 여기서는 내가 최고다는 분야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고 안정된 범위 내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에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멘토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음성인식의 기술을 넘어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힘차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장되긴 했지만 막상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타이밍과 실행력입니다. 그 두 가지는 창업과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더 붙인다고 하면 열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와 끈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